사람은 보통 운명이라는 말을 먼 이야기처럼 생각한다. 젊을 때는 더 그렇다.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고 계획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의 나는 인생의 후반에 서 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앞보다 뒤를 자주 돌아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제야 나는 운이라는 것이 완전히 우연도 아니고 전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은 늘 조용히 주변을 맴돌고 그 틈 사이에서 선택이라는 것이 방향을 바꾼다. 문제는 그 변화가 언제나 크게 소리를 내며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이어지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긋남이 쌓인다. 익숙했던 리듬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평온하던 질서에 작은 금이 간다. 그때는 대부분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은 조금씩 다른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분히 해보려 한다. 이 생각이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는다면 조용히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와 공유를 남겨주어도 괜찮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를 안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오랫동안 그것을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지나쳤다. 하루하루는 분명 무사히 흘러갔고 해야 할 일도 했고 책임도 다했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도 마음은 자꾸 가라앉는 건 걸까? 만약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잠시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계획을 중시하며 살아왔다. 일은 늘 일정표 안에 있었고 약속은 시간에 맞춰 지켜졌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실함이고 삶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배워왔다. 실제로 그 방식은 오랫동안 나를 안정된 자리로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그 안정이라는 것이 점점 무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치 잘 정리된 방 안에 오래 머물수록 공기가 점점 탁해지는 것처럼 내 삶도 겉보기와 달리 숨이 막히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원인을 밖에서 찾았다. 세상이 너무 빨라졌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졌다고 느꼈다. 뉴스 속 이야기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여겼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시기를 겪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설명으로는 마음속 불편함이 가라앉지 않았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계속 서성거렸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늘 같은 장소를 오가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출근길, 퇴근길, 익숙한 실내, 닫힌 창문. 계절이 바뀌어도 풍경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나는 그것이 편안함이라고 믿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변하지 않음이 나를 조금씩 굳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이 유연해지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나 자신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에 오래 머물렀고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망설임이 길어졌다.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 차이를 설명할 말이 없어 더 답답했다. 혹시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그 무렵 나는 우연히 과거의 기억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 젊었을 때의 방, 처음 일을 시작하던 공간, 그때의 공기와 소리.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지만 마음만큼은 더 가벼웠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 나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했을까?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지금의 나와 연결되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숨을 얕게 쉬며 살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삶의 문제를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는 늘 선택의 결과만 보려 했지 선택이 만들어지는 환경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저 의지와 노력으로 버티면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하루는 집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책도 펼치지 않았다. 그저 방 안에 머물며 소리를 들었다. 냉장고의 낮은 소음, 시계 초침 소리,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삶에는 너무 오랫동안 고요가 없었다는 것을.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가만히 머무는 고요였다. 이 깨달음은 불안함과 함께 찾아왔다. 왜냐하면 고요 속에서는 피하던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시간, 줄어드는 체력, 관계의 변화. 나는 그동안 바쁨으로 이런 생각들을 덮어왔다. 하지만 덮인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쌓인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 마치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방 한쪽에 계속 쌓여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떤 공간에 있을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지, 어떤 순간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지. 놀랍게도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나는 늘 닫힌 공간에서 닫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면 바람이 들지 않듯 내 마음도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내가 선택해온 방식들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방식이 지금의 나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안전한가? 아니면 그저 익숙할 뿐인가?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었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도 자신의 하루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당장 무엇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어떤 순간에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그때의 공간과 공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아주 작은 관찰부터 시작했다. 그 작은 시작이 내 인식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다. 누군가 알아볼 만큼의 변화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분명히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오래된 생각의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틈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숨쉴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 낯설게 느꼈다.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 직전에는 늘 이런 어색한 감정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시기를 지나며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방향이 틀어지면 삶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아주 사소한 선택과 무심한 습관 속에서 조금씩 어긋난다. 나는 바로 그 어긋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제부터 나는 그 어긋남을 어떻게 알아차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멈춰 세웠는지 차분히 이야기하려 한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교훈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나와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동행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 동행이 이어질 수 있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기를 바란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특별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조언을 따른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잠시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에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는 해야 할 일보다 지금의 상태를 먼저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같은 가구와 같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더 이상 안락함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오래 사용한 물건들에는 시간의 흔적이 쌓여 있었고 그 흔적은 나의 시간과 겹쳐 보였다. 서랍 속에 넣어둔 채 거의 꺼내지 않는 물건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버리지 못한 종이들, 이유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 그것들은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의 생각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정리를 미루는 이유를 항상 합리적으로 설명해 왔다. 아직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언젠가 다시 필요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과거의 나를 정리하는 일처럼 느껴졌던 것 같다.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물건에 얽힌 시간과 선택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삶 전체가 비슷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미 익숙해진 관계, 익숙한 역할, 익숙한 말투. 그 모든 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 나는 안전한 틀 안에 있었지만 그 틀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틀 안에서 오래 머물러 온 것은 아닌지 이 대목에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도 괜찮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만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졌고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켜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그 상태가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그 창문을 바라보다가 이유 없이 손을 뻗어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스치자 나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 긴장을 풀었을 때 찾아오는 미묘한 안도감에 가까웠다. 나는 왜 그동안 이 간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창문을 여는 것은 특별한 결단도 큰 변화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동안 닫힌 상태를 유지하며 살았다. 마치 닫혀있는 것이 기본값인 것처럼 말이다. 이 경험 이후로 나는 공간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의지의 문제라고만 여겨왔지만 그 생각이 머무는 공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밝은 곳에서는 생각이 조금 더 느슨해지고 답답한 곳에서는 사소한 걱정도 크게 느껴진다. 나는 이런 변화를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다. 며칠 뒤 나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빠르게 정리하려 하지 않고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 물건이 왜 거기에 있는지 생각했다. 어떤 것은 분명 지금의 나와는 맞지 않았다. 어떤 것은 이미 역할을 다했지만 습관처럼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어디서부터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작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큰 정리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옮겼다. 책상 위에 늘 놓여있던 물건 하나를 다른 곳으로 치웠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다.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꼈다. 뭔가 빠진 것 같고 불완전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 공간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 작은 변화는 나의 일상에도 미묘한 영향을 주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졌고 생각이 막힐 때 시선을 둘 곳이 생겼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변화란 반드시 크고 눈에 띄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히려 너무 작은 변화라서 저항 없이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 이 무렵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인생이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런 사소한 순간들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큰 사건이나 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평소라면 지나쳤을 행동 하나에서 말이다. 이 생각이 들자 그동안 내가 기다려왔던 변화의 모습이 조금 우스워 보이기도 했다. 나는 늘 외부에서 무언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집이나 일터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당장 정리를 하거나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공간에서 어떤 감정이 자주 떠오르는지, 그 감정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잠시 귀 기울여 보기를 바란다. 나에게는 그 귀 기울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준비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분명히 느끼게 되었다. 삶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불행한 사건의 형태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평온 속에서 서서히 방향을 잃는다. 나는 오랫동안 그 평온을 안정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멈춤에 가까웠다. 이 깨달음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했다. 만약 멈춰 있었다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나는 아직 그 답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지점에서 나는 내 삶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내가 그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 과정은 결코 빠르지 않았고 자주 망설였으며 때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흐름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만약 이 느린 변화의 과정이 당신에게도 어떤 여운을 남긴다면 잠시 이 이야기에 더 머물러 주어도 좋겠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나의 관계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지 차분히 이어가려 한다. 그 이후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전과는 조금 다른 거리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가까운 사람들,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들, 자주 얼굴을 보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이웃들까지. 관계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책임이라고 여겼다. 연락을 끊지 않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관계 속에서 숨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먼저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 변화가 나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배워온 방식과는 다른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그동안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너무 쉽게 뒤로 밀어왔다. 불편함을 느껴도 말하지 않았고 피로를 느껴도 웃으며 넘겼다. 그렇게 쌓인 감정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잔여물들이 나를 조금씩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평소보다 말을 아꼈다. 예전 같았으면 습관처럼 이어갔을 대화들을 굳이 채우지 않았다.
그 침묵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대화도 공간과 비슷하다는 것을. 너무 꽉 채워진 대화에는 숨 쉴 틈이 없고 잠시 비워두어야 진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나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늘 채우려고만 했을까? 말로, 행동으로, 책임으로. 비워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배워왔고 쉬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다. 비워두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다음 흐름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 지점에서 당신도 자신의 관계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것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아도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선택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예전에는 선택을 할 때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안전한 쪽, 익숙한 쪽, 이미 검증된 길을 택했다. 그 방식은 분명 나를 오랫동안 지켜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선택 앞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선택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게 만드는가? 아니면 단지 편안하게 묶어두는가? 이 질문은 쉬운 답을 주지 않았다. 때로는 더 불안해졌고 결정을 미루고 싶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가늠하려 애쓰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일부러 사람을 피한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해졌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자주 과거의 선택들을 떠올렸다. 잘한 선택과 아쉬운 선택을 구분하기보다는 그 선택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서 나왔는지를 살폈다. 놀랍게도 많은 선택들이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질까 하는 두려움,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나는 그 두려움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나를 묶어두고 있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두려움은 나를 성실하게 만들었고 책임감 있게 만들었으며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나의 다음 단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지점에서 나는 내 삶의 속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속도가 나에게 맞는지 묻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동네를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고 그저 발이 닿는 대로 움직였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가게들, 오래된 골목, 햇빛이 드는 방향을 유심히 보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변을 보지 않고 살았는지를 실감했다. 늘 앞만 보고 있었고 다음 일정만 생각했다. 그날의 산책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다. 삶의 방향은 머리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경험 이후로 나는 몸의 반응을 조금 더 신뢰하려 노력했다. 어떤 공간에서 어깨가 굳어지는지, 어떤 만남 이후에 유난히 피로해지는지. 이런 신호들은 그동안 무시해왔던 것들이었다. 나는 이제야 그것들이 삶의 균형을 알려주는 작은 경고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 무렵 나는 삶이 크게 흔들리기 직전에는 늘 미세한 징후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극적인 사건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과
반복되는 피로가 먼저 온다. 나는 그동안 그런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더라도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 결정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여전히 망설였고 여전히 흔들렸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흔들림을 실패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흔들림은 잘못된 길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은 나에게 묘한 위안을 주었다. 이제 나는 삶을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처럼 바라보게 되었다. 올라가는 시기도 있고 내려가는 시기도 있으며 잠시 멈추는 구간도 있다. 그 모든 것이 실패나 성공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흐름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 관점의 변화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조금 더 넓혀주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것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좋다. 질문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질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내가 마주하게 된 것은 이 변화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의 선택과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반응은 예상보다 더 섬세하게 돌아왔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분명해졌다. 이제 그 흐름을 이어가려 한다. 이 느린 변화의 다음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그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은 내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온 한 관계에서였다. 우리는 큰 갈등을 겪은 적도 없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늘 같은 방식으로 연락했고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눴으며 같은 결론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익숙함 속에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피로도 함께 쌓이고 있었다. 그 피로는 특정한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흐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이 그 자리에 온전히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했다. 말은 오가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가? 이 관계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예의 없다고 배워왔기에 나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 질문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 질문을 바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돌아와 혼자 그 감정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불만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로인지 구분하려 애썼다. 그러다 깨달았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감정보다 나 자신에 대한 감정에 더 가까웠다. 나는 그 관계 안에서 늘 같은 역할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조금씩 축소시키고 있었다. 그것이 갈등 없이 유지되는 이유였지만 동시에 나를 점점 작게 만들고 있었다. 이 인식은 나를 깊이 흔들었다. 관계를 지켜온다는 것이 반드시 자신을 줄이는 일이어야 하는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기준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이 생각을 부정하려 했고 괜한 예민함이라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설득되지 않았다. 이미 어떤 선을 넘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시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국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내 상태를 전했다. 비난도 요구도 아니었다. 다만 요즘 내가 느끼는 변화와 혼란을 솔직하게 말하려 했다. 말을 고르느라 자주 멈췄고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이 깨질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침묵 속에서 내 말이 진짜가 되는 느낌도 들었다. 이 순간이 나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처럼 느껴졌다. 상대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즉각적인 이해도 분명한 거절도 아니었다. 다만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 말에 불안해했을 것이다. 관계가 흔들린다고 느꼈을 것이고 서둘러 수습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의 나는 달랐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처음으로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밖으로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늘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한 긴장이 흐른다는 것이다. 익숙한 질서가 흔들릴 때 느껴지는 불안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불안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의 신호는 아니라는 점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체감했다. 오히려 오래 미뤄온 질문에 이제야 답하려는 과정일 수도 있었다. 이 지점에서 만약 당신이 비슷한 고민의 문 앞에 서 있다면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문을 모른 척 지나치지만 않기를 바란다. 문 앞에 서서 망설이는 시간 자체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삶의 위치에 와 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문 앞에서 꽤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관계뿐만 아니라 일과 시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바쁨이 곧 성실함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느껴졌다. 무엇으로 바쁜지, 그 바쁨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나는 일정표를 채우는 것보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는지를 더 자주 확인했다. 이 변화는 주변에서 크게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했다. 나는 여전히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일을 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의 태도는 달라지고 있었다. 무조건 버티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확인하는 일이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나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했다. 여전히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힘들었던 순간은 내가 변화하려는 이 흐름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였다. 나의 조심스러운 거리두기, 나의 침묵, 나의 망설임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도 다시 묻게 되었다. 나는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변화에는 항상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그 비용은 때로 외로움의 형태로 오고 때로는 불확실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데에도 분명한 비용이 있었다. 그것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는 감각이었다. 나는 그 두 가지 비용 중에서 이제는 후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이 무렵부터 나는 내 삶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타인의 기대와 역할이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나의 호흡과 리듬이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 와 있었다. 이 변화는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는 주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나는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답을 모르는 질문들이 많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 자리는 이제 나에게 너무 좁았다. 이 깨달음은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평온함을 동시에 가져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지점부터 나에게 진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변화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 방향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새로 붙잡게 되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어가려 한다. 이 흐름을 따라오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잠시만 더 이 여정에 함께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그 다음으로 내가 마주하게 된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갑자기 결단을 내리거나 삶의 큰 방향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평범해 보이는 하루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예전과 다른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남는 피로의 질이 달라졌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빈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겉으로는 같은 하루였지만 안쪽에서는 분명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 변화를 급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변화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굳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나는 그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다. 어떤 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웠다. 그 기복을 실패나 후퇴로 해석하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의 나에게는 그 기복조차 하나의 과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나는 자주 과거의 나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젊었을 때의 나, 한창 바쁘게 달리던 나, 책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나. 그 모든 모습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 시절의 나는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다만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다른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예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답할 수 없었다. 특히 크게 달라진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였다. 예전에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다. 계획하고 대비하고 혹시 모를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를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미래보다는 숨 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미래를 더 원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예측하지 않아도 괜찮고 일부는 열어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변화는 나를 더 느리게 만들었다.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신중해졌느냐고 묻기도 했다. 나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예전보다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만 말했다. 사실은 서두를 이유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이 나를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지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다.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반드시 외부의 성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내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충분히 자리를 잡은 뒤에야 바깥으로 드러난다. 나는 그동안 결과로만 삶을 평가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되었다.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 인식의 전환은 나에게 또 다른 용기를 주었다. 모든 것을 잘 해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기였다. 흔들릴 수 있고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며 때로는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용기는 나를 더 대담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나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전보다 여유가 생겼다. 어느 날
나는 오래된 노트를 하나 꺼내 읽었다. 예전에 적어둔 계획과 목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중에는 이미 이룬 것도 있었고, 이제는 의미를 잃은 것도 있었다. 그 노트를 덮으며 나는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감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도 함께 왔다. 이 무렵부터 나는 삶을 대하는 나만의 기준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지를 중심으로. 그 기준은 날마다 조금씩 달라졌고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미완성 상태 자체가 나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인생이 어긋났다고 느끼는 순간은 반드시 실패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같은 방향으로만 걸어왔을 때 그 어긋넌 눈 조용히 시작된다. 그리고 그 어긋남을 알아차리는 순간이야말로 다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만약 지금의 삶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성급히 부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무게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잠시 귀를 기울여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 역시 그렇게 시작했을 뿐이다. 답을 찾기보다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이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내가 겪은 이 변화들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새롭게 보게 되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차분히 정리하려 한다. 만약 지금까지의 흐름이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와 닿아 있다면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어쩌면 그 끝은 특별한 결론이 아니라 조용한 이해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삶의 아주 기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어디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곱씹을수록 그 질문은 내 삶의 거의 모든 지점과 연결되어 있었다. 내가 자주 머무는 공간,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장소, 무심코 몸을 두는 자리들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천천히 빚어내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선택은 의식적인 행위라고 믿어왔다.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선택들이 내가 자주 머무는 환경 속에서 이미 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곤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장소에서는 생각도 피곤해졌고 늘 긴장된 공간에서는 판단도 경직되었다. 반대로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에서는 생각이 느슨해지고 마음에 여백이 생겼다. 이 깨달음 이후로 나는 내 하루의 동선을 조금씩 다시 보게 되었다. 꼭 가야만 한다고 믿었던 장소들, 습관처럼 들르던 공간들. 그것들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었다.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고 책임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아무 생각 없이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었다. 그 선택만으로도 하루의 무게는 조금 달라졌다. 특히 크게 느껴진 것은 닫힌 공간에 오래 있을수록 생각도 닫힌다는 사실이었다. 빛이 적고 공기가 잘 돌지 않는 곳에서는 사소한 걱정도 쉽게 커졌다. 나는 그동안 그런 상태를 나의 성격이나 나이 탓으로 돌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환경의 영향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인식은 나를 조금 덜 자책하게 만들었다. 문제를 전부 나 자신에게서만 찾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편리했지만 동시에 오래 머물수록 몸이 굳는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나는 그 자리를 조금 바꿔보기로 했다. 큰 변화는 아니었다. 의자의 방향을 바꾸고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릴 수 있게 했다. 그 변화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생각을 해도 숨이 덜 막혔다. 이 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확신을 주었다. 삶의 흐름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선택들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꾸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오히려 작은 변화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익숙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아주 조금 옮겨보는 용기 말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만약 지금의 삶이 조금씩 막혀 있다면 나는 어디에서 그 흐름을 막고 있는가? 그 질문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정직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머물러 온 자리들이 사실은 나를 정체시키고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했다. 그 인정은 쉽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단계처럼 느껴졌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떠올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공간에서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조금만 느껴보아도 좋겠다. 나는 그렇게 느끼는 연습부터 시작했다. 바꾸기 전에 느끼는 것, 그 순서가 나에게는 중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운과 선택에 대해 조금 다른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 운은 완전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내가 어떤 자리에 나를 두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성질에 가까웠다. 바람이 불 때 문을 닫아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문을 열어두면 공기가 흐르듯 말이다. 나는 그동안 문을 너무 오래 닫아두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나를 지나친 기대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다. 대신 흐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하루가 조금 덜 답답해지고 잠들기 전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이미 큰 변화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한 번 더 멈춰서게 되었다.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묻기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될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 굳이 버텨야 할 필요 없는 상황,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목록은 생각보다 길었고 그만큼 나는 오랫동안 많은 것을 참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 지점이 나에게는 하나의 감정적 전환점이었다. 모든 것을 잘 정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를 숨막히게 하는 방향에서는 조금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만약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당신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면 그 시선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었으면 한다. 삶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어디에서 숨이 막히는지만 알아차려도 충분하다. 나에게는 그 알아차림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변화가 나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려 한다. 그 이야기는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 가장 솔직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여정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보고 싶다면 잠시만 더 이 이야기에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그 끝에서는 운과 삶에 대한 나만의 조용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나는 변화라는 것이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어떤 변화는 멈추는 데서 시작되고 어떤 변화는 한 발 물러서는 데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오랫동안 삶이란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믿어왔다. 경험을 더하고 역할을 더하고 책임을 더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삶에는 분명히 덜어내야 할 시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덜어냄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고 쉽게 놓지 못했다. 어떤 것은 실제로 필요했고 어떤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정리하지 못했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했다. 오래 유지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다. 유지해온 시간만큼이나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가 중요해졌다. 나는 이 인식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충분히 머물게 두었다.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수록 빠른 결정은 오히려 또 다른 후회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아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었다. 이해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단지 익숙해서 안심되는가? 두 감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다. 익숙함은 변화가 없는 대신 서서히 굳어간다. 편안함은 숨이 트이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나는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밤에 남는 감정이 달랐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특별히 피곤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이전과는 달랐다. 예전의 담담함이 체념에 가까웠다면 그날의 담담함은 받아들임에 더 가까웠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어긋나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나는 그 감정이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감정은 나에게 중요한 신호였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였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과거의 나에게조차. 나는 이미 충분히 오래 달려왔고 충분히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도 되는 시점에 와 있었다. 이 인정은 나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그 덕분에 주변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시선이 바깥으로 조금 넓어지자 나는 다시 공간을 보게 되었다. 내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들, 무심코 지나치는 길들. 이전에는 그것들이 단지 배경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나하나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공간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았고 어떤 공간에서는 이유 없이 조급해졌다. 나는 그 반응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솔직한 기준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나는 몇 가지를 조용히 조정했다. 크게 드러나는 변화는 아니었다. 머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대신 숨이 편해지는 자리에 더 자주 나를 두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관계를 끊거나 새로 만들기보다는 나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거리에서 만남을 이어갔다. 그 선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처음으로 운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예전에는 운을 결과로만 생각했다. 일이 잘 풀리면 운이 좋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이 나쁘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운을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 운은 결과 이전에 흐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흐름이 막히면 아무리 애써도 답답해지고 흐름이 열리면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이 온다. 나는 이제야 그 단순한 원리를 삶에서 체감하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나를 조급함에서 한 걸음 떨어지게 해주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흐름이 살아있다면 괜찮다고 느끼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전처럼 막혀있다는 느낌만 없다면 충분했다. 나는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하루를 마칠 때마다 잠시 멈춰 오늘의 상태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그 짧은 시간이 내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지금 당장 삶을 바꿀 힘은 없지만 막혀있다는 느낌만큼은 분명하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감각은 비관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다. 나에게도 그랬다. 나는 그 신호를 따라 아주 천천히 움직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느린 움직임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인생을 단정짓지 않으려 한다. 성공이나 실패,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보다 지금의 흐름이 나를 살게 하는지 묻고 싶다. 이 질문은 여전히 쉽지 않다.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르며 나는 한 가지 부탁을 마음속으로만 건네고 싶다. 만약 이 흐름이 당신의 삶과 어딘가 닿아 있다면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지금 나는 숨이 트이는 쪽을 향해 서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에 몸을 맡기고 있는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질문을 품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다음 단계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단계는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조용한 정리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가만히 모아 삶과 운에 대해 내가 도달한 하나의 관점을 나누려 한다. 그 관점은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 가장 솔직한 결론에 가까울 것이다. 여기까지 함께 와준 당신이 있다면 그 마지막 이야기도 차분히 들어주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인생을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한 발 물러나 있다. 모든 것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다만 분명해진 것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흔들림 속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나온 시간은 나를 상처 입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지금의 나는 조용한 하루를 살고 있고 그 하루 안에서 나의 호흡과 속도를 스스로 느낄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삶은 더 이상 밀어붙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흐름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비슷한 길 위에 서 있을지 모른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마음속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를 안고 살아왔을 수도 있다. 그 무게는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 견뎌온 시간의 흔적일 수 있다. 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대신 설명해주지는 못하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만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아파했고 충분히 애써왔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조금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 더 멀어지지 않아도 되고 더 참지 않아도 되며 반드시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아픔이 있었던 자리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아픔이 앞으로의 삶을 전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권리도 우리에게는 있다. 나는 그 권리를 아주 늦게서야 받아들였고 그 선택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왔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일이라고. 숨이 막히는 자리에서 오래 버티는 것이 성실함은 아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쪽으로 한 걸음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다. 이 원칙 하나만 마음에 남겨도 좋겠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기억된다는 것. 그 방향이 나를 해치지 않는 쪽이라면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려 한다. 만약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조용히 걸어가 주기를 바란다.